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수업 얘기 나왔는데, 제가 사실 공무원서는 여러분한테 무지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게 별로 없는데, 이것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뭐 수능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고시든 간에 이 수험은 절대 오래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이든 고시든 그리고 수능이든 이 수험 분야는 오래 발을 안 담그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연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보면 명문대 나왔는데도 고시에 납방해서 인생이 꼬인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꼬인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나오신 분 한 분 있었고, 성균관대 나오신 분 두 분 있었고, 명문대잖아요. 근데 고시에 발을 담갔다가 청춘을 거기에 다 낭비하고 나이가 한참 먹은 상태에서 발을 빼지 못한 사연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이 수험이 어떨 때는 뭔가 합격의 열매를 맛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청춘을 말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특히 고시 같은 경우는 합격자의 그러니까 합격의 사례만 부각을 시키고 불합격의 어떤 절대 다수의 사례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수험 분야는, 이 수험 분야 마케팅은 합격한 사람만 널리 부각을 시키죠. 부각을 시켜서 노력해서 합격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절대 다수의 불합격자가 질비합니다. 당장 여러분 공무원 경쟁률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경쟁률 보더라도 뭐 지금 낮아졌다 하더라도 20대는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5%의 합격자, 95%의 불합격자 나오잖아요. 일반 행정은 지금 한 100대 1 되거든요. 국가직 기준으로. 그러면 1%의 합격자, 99%의 불합격자. 물론 뭐 정말 똑똑한 사람은 고시에 뭐 승부를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뭐 수험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이거 빨리 끝내야 돼요. 뭐 제 방송에 이제 공무원 되신 분들 많잖아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절대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고 안 되면 빨리 나와야 돼. 어떤 시험이든. 일단 저도 공무원 수업 해봤잖아요.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건 인간이 할 게 못 됩니다. 이 수험 생활은요, 인간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시험 불합격하면 패배감 안겨줍니다. 합격하면 그래도 그동안 내가 고생했어, 그래도 이 고생할 시간이 있었으니까 붙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하는 내가 이제 열매를 못 맛봐봐 그러면 그냥 삽질한 시간이야. 그냥 패배의 시간 늘어나고. 이건 아마 반박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이거 그래도 이 시간 소중히 썼기 때문에 합격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험 바닥은요, 이 합격한 사람보다 불합격자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단지 불합격자들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합격자들은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이 걸어주니까 눈에 띄는 거지. 홍보 차원에서 걸어주는 거지. 여러분 학원에서 불합격자 나온 거 하면요, 현수막 한 개 걸 게 아니라 한 50개 걸어야 돼. 안 걸잖아. 근데 합격자만 걸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죠. 학원 가도 학원 이제 그 홍보 담당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 학원에 뭐 땡땡 대학교 몇 명 합격했다 하지. 땡땡 합격한 사람 10명인데 떨어진 사람 수백 명이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가보면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현수막 걸어 놓잖아요. 모기에다가 입구 쪽에 뭐 서울대 몇 명 합격, 의대 몇 명 합격. 근데 떨어진 사람 얘기하냐고요. 떨어진 사람 훨씬 더 많은데 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수험생활은 제가 해본 결과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인생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돼. 패배감만 줍니다. 예. 저도 이때 계정이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도 낮아져요. 특히 나 그런 거 많이 봤어. 원래 좀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활발했던 사람도 자존감이 낮아져요. 수험생활 오래 하면. 왜냐, 이게 수험생활이 일단 독고다입니다. 이 외로워요, 이게.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이 사람 못 만나. 특히 좀 활발했던 분들이 우울해지는 경우 진짜 많이 봤어. 자존감 낮아지는 경우. 일단 수험생활 하면 말을 못해요. 말할 사람이 없어. 공부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놀지도 못해요. 운동도 못해. 책만 봐야 돼. 적고 외우고. 여러분, 공부라는 게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하는 거잖아.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그리고 특히 떨어지면 떨어지면 자존감이 더 낮아져. 왜냐, 패배감 때문에. 왜냐하면 희비가 엇갈린단 말이야, 이게. 나는 떨어졌지만 누구 붙었단 말이에요. 내가 공무원 합격하면서 이제 공무원 합격이 난다. 그 공무원 수험하면 느낀 게 이게 참 공무원이 잔인한 게 그런 거야. 난 떨어져 누군 붙었어. 바로 옆에 사람이 붙고 막 이러 하잖아요. 희비가 너무 엇갈려 이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누구는 합격해서 웃으면서 간다. 누구는 또 짐 싸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고. 이게 희비가 엇갈리거든. 이거 몇 번 겪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 낮아지는 어떤 거냐. 난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 왜 태어났을까? 나는 여기서 뭐 한 걸까? 이런 현타가 심하게 와. 이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공부를 해봤으면. 이걸 오래 겪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냐면 내가 왜 그동안 공부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뭐하러 열심히 했을까? 그 깊은 터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게 빠졌다고 생각하면 접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더 하면 안 돼. 절대 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공부를 오래 하면요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돼요. 세상 바보가 됩니다. 세상 바보.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어떤 공부 분야의 전공 지식은 좀 알겠지만 그것도 아는 것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아는 것이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없지. 일단 바보가 돼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책만 보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변해가는데 난 변하지 않아. 난 3년 전에 입었던 티를 계속 입고 있어. 뭐 신제품 나오고 뭐 새로운 드라마 나오고 영화 나오고 하는데 나는 뭐 관심 줄 수 없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 같은 사람 만나잖아. 공부하거나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공감대 형성이 안 돼. 나는 아는 게 공무원 지식밖에 없어가지고 공부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얘기할 게 뭐 공부 말고는 없어. 근데 저 친구는 공부를 싫어하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이거 아마 수험생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 나는 여지껏 경험한 게 지금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왜 공무원 수험생이다 이제 그 뭐 수능 공부하신 분들 수험생이 왜 공부 얘기밖에 하냐면 공부하면 힘들거든. 이거 어디 가서 풀고 싶단 말이야. 공부하면 어려운 거 막 힘든 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데가 없어. 이게 가장 힘들어. 공부를 하면 공부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뭐 문제가 어려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공부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목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 가서 누가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 이게.
그럼 친구끼리 만나 얘기하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 좋아합니까? 나는 이거 지긋지긋한데 공부 얘기하라고 하면 수능 다치고 대학 들어간 사람 얘기하면 야 얘기하지 마. 야 밥맛 떨어진다. 너무 우리끼리 봐서 이런 얘기밖에 못하냐? 이게 나옵니다. 진짜로. 야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수능이 언제야. 나 기억도 안 나. 공부했었나? 언제적이지 그때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가 형성이 안 돼. 그러면 친구들도 잘 못 보게 돼. 네. 그리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단절되고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크죠. 이게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일단 사람들이 떠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아지고, 그리고 사람 안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대화를 잘 못해요. 공무원 수험생분들 이제 대화하는 거 보면 말이 굉장히 어두네요.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니까 공부하는 거하고 일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무원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 왜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직장에서도 공부 오래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다는 건 사회와 담을 쌓았다는 거죠. 사회와 담을 쌓았다는 것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공부를 오래 했다는 그 티를 버리고 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리고 안 좋게 봐요,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 왔냐고. 그냥 공부나 계속 공무원 시험이라 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제가 겪어본 결과, 공무원 공부 오래 했다고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 진짜.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핀자는 많이 들었습니다. 핀자 많이 들었어. 여기서 공부하다 돈 좀 모이면 다시 공무원 공부하러 가겠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 그만두고 일을 했는데 공무원 시험에다 미래 못 버려가지고 공무원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총알이 필요하니까 한 1,000만 원 벌어놓고 다시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카페 같은 데도 많아요. 공무원 접고 일하러 갔는데 다시 공무원 시험 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진짜. 근데 난 그게 가장 최악의 케이스라 보거든요. 최악의 케이스. 그러니까 공무원 할 만큼 준비할 만큼 하고 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접어서 일하러 갔는데 보통 그런 경우 일 제대로 된 직장 못 들어가요. 중소기업이나 공장에 가겠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힘들겠지. 힘든데 갑자기 또 채용 오고 나면 사람이 또 설레거든. 그러면 돈 좀 모였는데 다시 공부하러 가? 해서 하잖아요. 물론 잘 되는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안 돼, 이게. 그러면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써버려요. 이게 좀 가장 나는 별로 비추하는 케이스입니다. 접을 거면 좀 과감하게 접어야 돼요. 근데 공무원 카페 같은 이런 얘기하면 보통은 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있으면 공무원 수험생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한테. 공무원 수험생들은 접지 말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겪어본 결과. 끝을 보라고 얘기해. 왜냐면 자기도 끝을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험생들 보면 약간 좀 오지랖퍼들이 많아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 자기도 수험생인데. 자기도 아직 붙지 못했어. 기왕 여기 들어왔으면 끝을 봐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끝을 보다 내 인생이 끝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떤 수험이든 간에 공부로 뭔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결판을 보는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수험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오래 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송에서 이제 공무원 수험 보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제 방송을 보면서 공무원 공부하면서 합격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그 7급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9급은 좀 있고. 뭐 도움이 된다 모르겠는데, 근데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이제 수험생활 달렸던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부라는 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열심히 해도.
그래서 너무 여기에 하나에만 목매지 마시고요. 어쨌든 시간에 딱 정해놓고 공부하시고 그 시간 안에 뭔가 이제 합격을 못했으면 좀 미련 없이 그만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제가 하는 말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